네, 반갑습니다. 김프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 가면 뭘 합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합니다. 일. 그 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실제 일은 어떻게 하냐면 A에서 B라는 공정을 간다 칩시다. 자, A에서 B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는 보고도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회의를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연속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일을 한다는 것은 A에서 B 공정에 가기 위한 이 전체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영업사원입니다. 자, 영업사원이 수원에 살고 있는 영업사원이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종로를 간다 칩시다. 서울에. 그러면 이 핸드폰 팔기 위해서 당연히 영업사원이 종로 가야 되겠죠. 그 가기 위한 가장도 이동도 있겠죠. 기존은 버스 타고 갔다 칩시다. 버스 타고 간다 치고, 자, 이거 영업사원들 이 핸드폰 판매만 하겠습니까? 직계를 해야 되겠죠. 직계를 하고 또 보고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상사한테 실적 보고하고, 또 특정 이슈가 발생되면 승인도 받습니다. 또 이 영업사원 핸드폰 잘 팔기 위해서 또 관련 부서 미팅도 합니다. 뭐 마케팅 부서 미팅 할 수 있고 생산 부서 미팅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전체 다 합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는 대기가 있죠. 상사한테 보고하면서 승인 받을 때까지 시간, 이동도 있겠죠. 수원에서 종로까지 가야 되니까 이동도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찾기도 있습니다. 특정 보고서를 집계하기 위해서 과거 해왔던 보고서 양식을 찾기 하는 시간도 있겠죠. 이 대기, 이동, 찾기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물건도 옮긴 것도 있어요. 만약 물건이 있다면 이거 옮기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영업사의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이 영업사원이 이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번 하다 보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동 중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회의장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보고를 위해서 또 메일도 작성했는데 이런 것들 매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것을 매번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것도 하게 돼요. 회의를 위한 회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는 게, 이거 한 번 정도 교통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이게 업무 비효율 개선이 안 돼. 업무 비효율 개선을 하기 위한 이번에는 프로세싱 낭비에 대해서 이 낭비를 어떻게 찾고 버리는지를 한번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직장들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볍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프로세싱 낭비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매 사업부별로 이제 원래 회의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많이 하죠. 원래 미팅, 원래 모임, 이렇게 명칭은 아니지만 하여튼 합니다. 이게 사업부 직원들, 생산에 지장 없는 직원 다 모여가지고 그 전달에 실적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계획도 발표하고, 그리고 뭐 포상 주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친구들 상도 주고, 이런 것들 이제 가볍게 이제 팀빌딩 차원에서 원래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임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사업본부는 사업회사에서 했던 뭐 홍보 사건들 이걸 정리해서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만들어서 이걸 이제 그 사업 원래 모임 때 오프닝 이제 영상을 이제 방영하죠. 그러면 직원들 보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었구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매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어떻게 월 한 400만 원 주고.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없어서, 자체 영향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주 주겠죠. 외주 줘서 월 400만 원씩 비용을 집행하는데, 근데 이 재미난 거는 이걸 이제 담당 대리급이 이제
너 이거 왜 하냐고 물으면 사업부에서 항상 이제 해와 요구하고 있고 또 과거 선배들이 하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맞는데 현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거 왜 하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 당연히 뭐 해왔으니까 이 본인증,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업부에서 우리 오픈의 영상에 대한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 사업부에 서베이 돌려보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업부는 오픈 영상을 없이 하는 것도 많아요. 또 트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거예요. 선택사항인데 선택 안 한 경우도 있고 있는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서 이거 아예 만들지 말자. 이 400만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영상에 쓰고 있는 후공정, 사업부에서 이거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밸류인데, 밸류를 이제 추가하지 못한 건 다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그럼 이 밸류 판단 기준은 후공정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전공정에 결정한 거예요. 전공정에서 했던 산출물을 후공정에서 이걸 활용하는 부서에서 최종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끔씩 이게 정기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좀 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번 하고 있는 것들 이제 하다 보니까 어제는 맞는데 오늘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왜가 질문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 왜 안 던지면 계속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가치가 없는 일들, 쓸데기가 없는 일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원에 살고 있는 영업사원이 종로에서 핸드폰 팔려면 종로에 고객 만나서 물건 파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낭비인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 종로까지 갈 때 직접 만날 거냐, 아니면 비대면을 만날 거냐. 비대면도 있잖아요. 그 비대면 형태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기존에 어떻게 하냐면 매번 버스 타고 간다 칩시다. 자, 버스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뭔가 항상 더 나은 방식을 찾는 거고, 그리고 보고서 100장 만든다 해서 고객이 핸드폰 사주지 않잖아요. 회의를 매일 회의한다 해서 보고서 고객이 핸드폰 사준 거 아닌 것처럼 한 번 정도 이 왜라는 저울을 올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세싱 낭비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후공정을 항상 후공에 도움되지 않는 건 다 중지하셔야 돼요. 줄이든지. 그러려면 매번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필요해? 정말? 이 정말 필요한 게 판단이, 그게 또 후공정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도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도한 절차와 프로세스 준수하면 품질의 완성도는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리드타임, 납기도 못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조업이면 품질부서에서 개발연구소 쪽에다가 개발 품질을 확보한다 치고 개발 품질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 200개, 3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연구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체크리스트를 했다 냈다 아니고, 체크했으면 이거 체크된 산출된 그래프나 데이터 값을 다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틀, 3일 계속 밤샘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비용이 가다하겠고. 그래서 뭐 완벽한 그 기능과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냐? 가치상으로는 도움이 되죠. 실제 회사 운영 측면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품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품질. 강한 품질하고 적당한 품질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왜 하는지 질문 던져야 돼요. 여기 왜 사례 보십시오. 끊임없이 일을 정교한다. 이 정교한다 뭐면 이게 고품질이죠. 고품질. 그리고 대기, 그죠. 불필요한 승인. 자, 기존에는 어떤 저기 원자력 회사인데 어떤 상사 관련 부서 협의할 때 A4용 출력해 가지고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각 부서 돌면서 그냥 전자결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뭐 매수 진단 이런 것들 항상 우리 조직에 매번 발생됩니다. 왜? 관료화가 되니까. 관료가 되면 팀장이 실무형이 팀장이 아니고 관리 팀장 되면 업무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보고도 다 받아요. 이렇게 회의도 조금만 있으면 회의하자고요. 근데 회의하면 한 명만 참석합니까? 한 10명 다 참석합니다. 10명이 곱하기 1시간 해도 10시간의 시간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매 조직에서 발생됩니다. 왜? 그게 지극히 정부. 왜냐 팀장들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지시 받은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밤샘 작업하든지 야근하든지 이거는 다음 내일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시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보니까 계속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팀장들이 조직의 팀장들은 아시겠지만 눈치 본다는 거 누구한테? 임원들한테. 그러면 임원들 잘 보이기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밸류를 창출하는 업무보다 부수적인 업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 계속 발생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거 한번 텁니다. 비유한다 치면 보통 사무실 공간도 뭐 3층에서 2층을 보내고 2층에서 또 2층에 근무하는 사람들 3층을 보내고 한번 이사 돌려보면 싹 그 물건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번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불세성 낭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프로세스는 다 낭비를 보는 거예요. 낭비를 올려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후공정. 그 후공정을 베이스해서 모든 걸 판단해서 업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불세성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 비효율 개선 활동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직원들은 이게 낭비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낭비인지 낭비 아닌지 겹친 것도 있어요. 낭비 같기도 하는데 아닌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위한 방법론을 저희 방법론을 만들어서 직원들은 쉽게 그거 찾아서 한 번 정도 턴다는 거 두 가지죠. 제거하든지 축소하든지 아니면 통합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을 올려가지고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업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